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있잖아요. 스크린타임 관련 최신 연구들.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스크린이 우리 삶, 특히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목표는요.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핵심적인 거.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정보들. 이걸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스크린타임이랑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 심리적 웰빙, 부모 자녀 대화, 학업 성취도, 또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이 복잡한 관계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역시나 스크린 시간이 좀 길어지면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연관되는 경향이 보이긴 하네요. 특히 그 부모님이랑 아이 사이의 대화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요. 그게 JMA 페디아트릭스에 나온 거였죠? 2024년? 네네, 그룹시 연구진 연구요. 맞아요. 그거 보니까 스크린 시간이 1분 늘 때마다 부모 말수, 아이 발성, 심지어 대화 주고받는 횟수까지 다 유의미하게 준다고 하니까 와,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그런 경향은 사실 여러 연구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스크린 보면 뭐랄까 심리적 번영 지수라고 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잘 크고 긍정적인가 하는 거요. 그게 낮아지고 반대로 외연화 행동, 그러니까 좀 공격적이거나 규칙 어기는 그런 행동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그게 JMA 네트워크 내에 나온 린 연구진 결과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어린 경우 만 1세 때 스크린 노출이 나중에 2살, 4살 됐을 때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 능력 지연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일본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타카하시 연구진 거요. 그것도 JMA 피디아트릭스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긴 그렇네요. 근데 또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뭘 보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그 맥락이 진짜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던데요. 단순히 시간만 볼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진짜 맥락이에요. 그 2024년 JMA 피디아트릭스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가 있었잖아요. 네, 말라와라치 연구진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거기서 보면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내용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나이에 안 맞거나 너무 폭력적이거나 막 화면 전환 빠르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건 인지나 사회성 발달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부모님이랑 같이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보는 건 괜찮아요. 코유즈 말씀하시는군요. 네. 근데 그냥 배경소음처럼 TV 틀어놓거나 부모님이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자기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이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TV 보는 것 자체가 게임이나 앱 쓰는 것보다 인지나 심리사회적 결과에 더 안 좋은 연관성을 보였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죠. 와,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맥락이나 해석의 중요성,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와의 관계를 볼 때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보내주신 메타 분석 연구 결과가 약간 좀 복잡하게 읽혔거든요. 처음엔 관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연구 초기 결과만 딱 보면 스크린타임 증가랑 ASD 진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연구들 중에 좀 긍정적인 결과만 골라서 발표되는 경향, 그걸 출판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걸 통계적으로 싹 보정하고 나니까 그 효과가 확 줄어들고 통계적인 유의미성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게다가 이게 스크린 사용이 ASD의 원인인지 아니면 반대로 AS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스크린에 더 끌리는 건지 그 인과관계 방향도 아직 몰라요. 그렇군요.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크린 타임이랑 ASD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지금으로선 매우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과관계를 진짜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거, 이건 청소년기 학업성 치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스크린 시간 말고도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2014년에 나온 교육 연구 리뷰를 보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쫙 모아서 분석했는데 건강한 식습관이나 팀 스포츠 같은 건 당연히 학업에 좋은 영향을 주고요. 반면에 음주, 흡연, 왕따 경험 이런 거랑 더불어서 특정 종류의 스크린 사용, 예를 들면 그냥 재미로 TV 보는 거요. 이런 건 대체로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오락용 TV 시청이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뭐 사회경제적 요인이라던가 다른 심리적인 문제 같은 그런 맥락에 따라서 관계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스크린 시간 하나만 딱 떼어서 학업 성적을 예측한다. 이건 좀 어렵다는 거죠. 하기네요. 단순히 행동 관찰이나 설문 넘어서 요즘에는 뇌영상 기준 같은 걸로 스크린 경험이 뇌 활동 자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이걸 직접 보기도 하네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카마초 연구진 연구가 있었죠? 죄마 사이키애트리에 나온 거.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아이들한테 감정을 좀 자극하는 영화 클립, 슈퍼배드 같은 거 보여주면서 뇌 활동 상태 변화를 본 거예요. 근데 특히 주목할 점은 평소에 좀 불안 증상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영화에서 부정적인 감정 장면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특정 뇌 활동 상태가 있어요. 연구진은 그걸 스테이트 3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그 상태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와, 불안 수준이랑 실시간 감정 처리 방식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아직은 초기 연구 단계지만요. 결국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요. 이 스크린 타임이랑 아이들 발달 사이의 관계라는 게 와, 정말 단순히 시간 문제로만 볼 게 아니네요. 어떤 내용을 보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개입하는지, 뭐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맥락들이 다 얽혀 있고 그 영향도 뭐 언어, 사회성, 학업, 정신건강, 영역별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ASD 얘기 나왔지만 그런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출판 편향 문제라던가 또 대부분 연구가 그냥 관련이 있다 정도지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는 한계점도 늘 생각해야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크린 시간을 그냥 줄여라, 제한해라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미디어를 아이들 발달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 좀 더 건강하고 의도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삶에서 스크린 타임이 대체하고 있는 건 뭘까요? 혹시 그 스크린 때문에 실제 경험이나 친구, 가족 얼굴 보고 상호작용하는 시간, 아니면 그냥 멍 때리거나 창의적으로 노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이건 아마 각자 가정의 상황이랑 가치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